한 남자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변호는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강간 상황극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남성은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된 상황극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성폭력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관련 여성은 상황극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여성이 상황극을 알고 있고 이에 동의했다고 truly believed, 정말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나눈 대화가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반응, 그녀의 고통은 남성의 이야기와 모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위험한 간극을 드러냈습니다. 명확한 확인 없이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동의를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동의는 추정될 수 없습니다. 희망사항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오해라는 변론을 받아들인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습니다. 시위가 조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신이었고 정의 자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적 동의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피해자 비난의 교묘한 본질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미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은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다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격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4부 침묵하는 목격자인가 공모자인가 방관자의 역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또 다른 층을 더하는 것은 방관자의 존재였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아무런 인터벤션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대응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방관자가 언제 공모자가 될까요? 침묵이 언제 수용과 동의어가 될까요? 법은 종종 방관자의 역할을 두고 고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습니다.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공모입니다. 주부, 동의, 건강한 관계의 초석. 이 사건은 불편하지만 교육을 위한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의는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열정적인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를 의미하고 침묵이 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오해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동의의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의는 명시적으로 구해야 하고 자유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더 강력한 법, 더 큰 인식, 동의를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사회를 위한 요구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동의가 특권이 아닌 권리인 미래를 위한 요구입니다.